저는 학습관리 전문가 닥터 구야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1학년도 학생부 교과전형의 이해와 대비 방법입니다. 부제로는 학생부 교과전형의 특징, 경쟁률, 충원 합격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학생부 교과전형의 특징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즉 내신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입니다. 2021학년도 수시에서 146,924명을 모집하는데요. 이 중에서 42%를 모집하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죠. 하지만 서울 소재 대학들은 조금 다른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과 비교해서요. 즉 서울권 소재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정시 위주의 모집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 중심이 되는 전형으로 정확한 교과 성적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 합격선을 참고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지원자의 합격 가능성을 다른 전형에 비해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그 결과 안정적인 지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부담감이 있어서 다른 전형에 비해 경쟁률이 낮고 교과 성적이 높은 지원자가 여러 대학에 중복 합격하는 경우가 있어서 충원 합격률이 높은 편입니다. 충원율 비교표를 보시면 학생부 교과 충원율이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과 강원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학생부 교과 충원율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140%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대구 경북 지방은 200%가 넘는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구 경북 지방에서 서울권, 즉 수도권으로 학교를 진학을 하고 중복 합격이 되었을 때 등록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도권 중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교과 성적 10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들이 이렇게 대부분이고요. 이런 학교들 이외에 출결봉사나 면접들이 들어가는 그 외에 기타 학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들이 교과 100%의 수능 최저가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잘 이용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신 성적이 따기 쉬운 지방권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는, 즉 수능 최저가 없는 이런 학교들에게 지원을 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을 만족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교과 100%의 수능 최저가 있는 상위 학교들에 지원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 학력이 없는 것들이 좀 특징이고요. 다음으로는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최저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수능 최저 학력과 교과 성적을 비교하여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은 대체로 40에서 60% 안팎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즉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이 지원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 되며 최저 학력이 높은 대학일수록 합격자의 교과 성적은 조금 낮게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로서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4개 등급의 합이 9등급입니다. 즉 하나당 2등급 초반대가 되겠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3개의 합이 5등급, 즉 한 과목당 평균 1점 초중반대의 성적들을 받아야 됩니다. 자, 다음은 자연계인데요. 자연계 고대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4개 등급의 합이 5등급입니다. 즉 과목별로 1등급 정도는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고려대 일반학과랑 중앙대 일반학과들은 3개 등급의 합, 즉 한 과목당 2등급 정도가 되면 지원이 가능한 입장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학생부 교과 전형 결과 분석을 통해서 이제 지원 전략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형 요소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모집 인원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경쟁률과 합격선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여대와 덕성여대의 경우 모집 인원의 규모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평균 경쟁률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이유는 최저 학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개 합이 7등급과 3개 합이 8등급에서 최저 학력이 더 높은 곳들이, 즉 최저 여기서는 서울여대겠죠. 2개 등급의 합이 7이니까 한 과목당 3등급 초반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덕성여대는 한 과목당 2등급 초반이 되겠죠.
즉 최저 등급이 더 높은 덕성여대를 학생들은 지원을 꺼리게 됩니다. 그 결과 평균 경쟁률도 더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예로 들어서 2019년도 명지대 입시 결과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 아래의 표가 나오는데요. 면접고사의 실시 여부에 따라서도 합격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이 되지 않지만 면접고사가 포함된 전형의 합격선은 교과 성적 100으로 모집하는 전형보다 합격선이 0.5에서 1등급 정도 더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면접이 있는 경우 등급이 낮아지고요. 면접이 있는 경우 등급이 1등급 가량 정도 낮아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반영 방법이 대학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원자에게 가장 알맞은 대학을 선택하기 위한 분석이 조금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학년별 반영 비율이 100%, 즉 1학년, 2학년, 3학년 100% 성적으로 반영을 하지만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학년별 반영 비율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려대의 경우에는 1학년 때 20%, 2학년 때 40%, 3학년 때 40%, 즉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의 학년별 반영 비율이 100으로 적용될 때 3.5등급이 나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을 인하대에 지원하게 하여 등급 변화를 확인해 보면요. 2.8등급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즉 학년별 반영 비율이 다른 것이 원인이 됩니다. 즉 자신에게 더 유리한 반영 비율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지원자의 성적 변화를 분석하면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대학이 보이게 됩니다. 학생부 교과 지원을 하면서 주의할 사항은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즉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충족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과 전형의 지원 시 주의사항인데요. 매년 전형이 조금씩 변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올해 전형 변경 사항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입 상담이나 신청, 문의 같은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를 해주시면 되고요. 방문은 대치동 921-2번지 2층으로 오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